네,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데빌스 이야기하고 있고 교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데빌스 교재 8이에요. 8. 지금 교재 못 받은 친구는 프린트 가져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쨌든 공통 과목의 미분 가능이긴 한데 수투의 미분 가능이긴 한데 좀 어려운 문제를 이번 시간으로 좀 미뤄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내용이 8-2번 그죠? 8-2번 3번은 지난 시간 했어요. 그래서 8-2번 8-4번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가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수투 문제치고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편인 킬러라고 좀 분류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선생님이 난이도를 적절하게 좀 유지를 하긴 했는데 미분 가능에 관련된 또는 미분의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결국 올해 수능에서의 사실은 30번보다도 더 중요한 22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가 항상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8-2번 이렇게 4번 좀 묶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문제를 좀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를 좀 같이 확인해 보면 비주얼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예쁘진 않아. 상황이. 최고 차이 계수가 이제 -1인 4차 함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냥 4차 함수의 개형 정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그죠? 4차 함수의 개형을 떠올린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거 어떤 조건을 줬냐면 그렇지. F알파는 0이다. 그러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선 얘는 인수를 하나 가질 거다. 최소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거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 상태. 네. 주시면 됩니다. 어서 와. 자, 근데 두 번째, F의 0이 -알파다. 그럼 상수항. 그래서 수식을 구성하기에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이. 근데 조건이 그렇게 풍부하게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기는 좀 힘들다. 됐죠? 자, 밑으로 갑시다. 자,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줬는데 우리에겐 좀 익숙해. 왜 익숙하냐면 절대값이야, 절대값. 이렇게. 그죠? 절대값인데 f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그 다음에 x라는 두 개의 함수를 뺀 함수야. 그래서 두 함수를 뺀 함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뺀 함수의 절대값인데 이 문제의 킬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미분 가능해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가장 최초로 먼저 떠올라야 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기를 여기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 주어진 문제와는 그냥 무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함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여러 가지 함수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다. 또는 1차 함수다. 이렇게 좀 생각만 한다면 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어떤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에 대해서 gx가 지금처럼 끊어졌다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어디서? 교점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야, 아예 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얘도 안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4차 함수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야, 그럼 빼도 무조건 미분 가능하죠. 맞아? 4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됐어. 야, 안 만나면 속편해. 맞아? 안 만나면 속편한데 만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더라도 주어진 함수가 이 직선과 뭐가 되면 미분 가능하냐고. 만나더라도 접하면 됩니다. 맞아? 근데 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지금처럼 직선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날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야, 이거 봐봐. 접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뚫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튕겨서 접하는 경우든 뚫어서 접하는 경우든 얘는 뺀 함수의 절대값을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소스라고. 그러니까 접한다? 그럼 접한다면 튕길 거냐? 뚫접할 거냐? 지금처럼 끊고 지나가? 그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냐? 시작점은 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f라는 함수는 4차 함수야. 그러니까 여전히 4차 함수야. 4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 만날 거냐? 만난다면 접할 거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밑으로 가봐.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특징상 내가 항상 그 얘기했죠. 얘들아, 직선하고 곡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접선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무조건 접선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밑으로 가자고. 근데 이제 다조건이 되게 독특하죠. 그럼 다조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야. 이게 마지막에 수식 정리하다가 헷갈리는 게 이 알파예요, 알파. 이게 알파가 음수야. 그러니까 이게 왜 별로 안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써버리면 얘 양수거든?
근데 묘하게 어색해. 이거 조심해. 얘 음수야. 이거 붙으면 양수야. 이거 마지막까지 헷갈리면 안 돼요. 어쨌든 밑으로 갈게. 아, 그래서 음수부터 0까지. 그러니까 열린 구간 알파부터 0까지에서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 이게 뭘까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은 서로 다른 값으로 간다. 이게 뭘까? 1대1 대응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1대1 대응이에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 그럼 또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다조건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생각을 해요. 옆에다 뭐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주는 선물은 뭐냐면, 아, 미분 가능 함수인데, 응? 미분 가능한 함수, 어떤 함수 fx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만약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주어지면 1대1 대응이면 주어진 함수는 뭘 갖냐면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역함수의 존재성만으로 문제를 물어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구간 내에서 1대1 대응이다 역함수.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만 할 겁니다. 이거예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거야. 그럼 항상 증가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이 녀석의 도함수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커 나왔다. 또는 이 녀석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왜?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흐름상 역함수만을 얘기를 할 건지 그냥 증감만 얘기를 할 건지. 근데 증감을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도함수를 불러올 거라고. 아, 그래? 이 범위 내에서 주어진 녀석의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군. 문제를 이 정도 파악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 정도 파악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제시 방법이 아주 복잡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복잡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니야. 근데 수식을 정리함에 있어서 좀 복잡은 할 거예요. 자, 이때 밑으로 가보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음수 알파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에 대한 6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음수값이 나올 거니까 짝수로 거듭 제곱해가지고 뭐 양수를 만들려나 봐. 그죠? 그렇게. 알았어. 시작해봅시다, 이제.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으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문제를 읽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이게 뭐 문과, 이과, 뭐 선택 과목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더라고요. 가볼게. 솔루션. 들어가 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야. 4차 함수 다음 조건에 만족해. 근데 가조건은요, 실제적으로 나조건과 연계해서 가는 게 좋아. 결국엔 G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써야 되니까 이 값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값들은 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대입을 하자고. 그러니까 G에다 내가 이렇게 알파를 넣어볼게. 이렇게. G에다 알파를 넣어보면, 아니지? G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볼게. sorry. G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F 0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F의 0을 내가 알거든. 0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G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 두 번째. 이제 G에다가 뭘 넣어보면 되냐면, G에다가 0을 넣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G에다 0을 넣어보면 얘는 F의 알파야. 그리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0이니까. 근데 F의 알파도 0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G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도 0, G에다가 0을 넣어도 0이라는 얘기는 이 관점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그런 얘기야. 다시 봐봐. 얘도 0이고 쟤도 0이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냐 하면 y는 그냥 fx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과 그냥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 이 녀석과 y는 x는 마이너스 알파와 x는 0에서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 키워드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의 행간을 읽어보자고. 이 교점을 갖는데 저렇게 뺀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 자, 무조건 접한다고요. 맞아? 교점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점이어야 돼? 접점이어야 돼. 띠롱 끝! 요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끝났어. 얘 뭐가 끝났는데? F에다가 잘 봐잉. X 플러스 알파에다가 내가 X를 빼잖아? 어쨌든 4차 함수예요. 어쨌든 최고 차이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어쨌든 이놈은 두 군데서 접했고 그렇다면 뜰접이야 팅접이야? 무조건 팅접이야. 왜? 두 군데서 접했고 4차야. 그러니까 3차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라고. 무엇에 대해서? X 플러스 알파와 X에 대해서 이거죠. 아, 두 번째. 그렇지. 무조건 우리는 1학년 수준의 다항식 구성을 염두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수투는. 1학년 수준의 다항식 구조.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맞아?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에 대한 서술이잖아. 그럼 이 상태로 문제 푸는 것보단 다시 이걸 F로 원상복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굳이 얘기하자면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알파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그러면 순수하게 뭐가 나와? 얘는 안 순수한 건가? 얘도 순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fx 이렇게 쓰고 x축으로 알파만큼 주의해라. 알파는 여전히 음수야. 그다음 얘는 뭐 x축으로 알파만큼 그러니까 x제곱 얘는 x축으로 알파만큼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고. 그래서 fx는 지금처럼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를 한 게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fx는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fx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시나 조금 더 정리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그래서 혹시 나 묶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고요. 그다음 이 자리는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여기 지금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줘. 자, 다시 가조건과 나조건으로 지금의 수식을 구성하는 건 내가 겁을 많이 줬지만 사실은 킬러급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아주 기본적인 패턴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한 텀이야 이제. 정리할 수 있는가? fx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럼 난 뭘 해야 되냐고요? 다조건에서 알파부터 0 사이에서 제가 뭐 1대1 대응이다. 그쪽에서 뭐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뭐 등등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뭐 알파의 최소값인데 이쪽이 약간 좀 난해하다고 지금. 뭔가 답이 똑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자, 그러면 대수적으로만 문제를 끌고 나갈 거냐, 약간 기하적 요소를 도입할 거냐, 그러니까 그릴 거냐, 수식만 쓸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살짝 그려놓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안 그려도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려놓으면 그 다음 행동이 나는 더 명확하지 않겠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써볼게요. 봐봐.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하적 의미라고 하고 그냥 좀 조그맣게 그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 봐요.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해. fx가 접했다고. 누구한테? 얘. 그럼 확실한 건 직선 아니야? 얘는요. 절편이 x절편이 알파야. 근데 그 알파는 음수다잉.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조심해. 여기가 알파인 거야.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호의 디테일 조심하라고. 괜찮아? 근데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럼 이제 이 군데 접해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접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대략적으로 개형을 따져보면 y는 fx하고요. y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수식이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자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 파란색. 이제 다조건 갑시다. 이 문제의 정말 킬 포인트는 얘라고. 어려워진 포인트는 알파부터 0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내에서 얘가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쳐지거나 뭐 이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자? 이쪽으로 합시다. 아이고 지웠네. 도함수 얘기야. 주어진 영역인, 자 봐봐, 뭐 이렇게 합시다. 알파와 0이라는 이런 열린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만 할 수밖에 없어. 감소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너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내가 색깔을 왜 바꿨냐면 이제 더 이상 4차 함수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f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f의 도함수 얘기야. f의 도함수를 활용한 부등식 문제라고. 조금 그렇지만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자. 3차 부등식 문제라고. 그래? 그럼 얘를 미분해서 가야죠. 3차 함수. 근데 여기 봐봐. 아래 걸 미분하는 게 편할지 위에 걸 내가 근데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서 보면 이거 미분하는 게 편해. 위에 거를 미분해 볼게요. 내가 f를 미분해 보겠다고 이제 f 프라임 x를 차분히 봐봐.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갈게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자, 고배 미분법이야. 마이너스 2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 별 얘기는 아닌 게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범위 내에서. 그죠? 이 범위 내에서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가 수투에서든 혹시 미적 선택자들도 미적이 됐든 어떤 고차 방부등식이나 초월 방부등식 문제가 2단원에 등장되는 게 무조건 그래프 문제예요. 근데 누구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 그럼 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야. 이 3차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위에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놈의 또다시 뭐 최대차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게 F'이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알파의 수식이 너무 복잡해, 지금 상황이. 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힌트. 봐봐. 마이너스 2x. 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랑 2x랑 x 마이너스 알파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인수가 있죠. 맞아. 여기서 수식 정리 잘하라고. 너 묶어내.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는 남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플러스 x만 남죠. 야, 뭐 하는데? 여기 2x 마이너스 알파만 이렇게 덜렁 남아. 내 말 맞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자고. 그냥 고지고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 뭐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러면 계산 꼬여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면 봐. 여기 노란 부분만 보자. 내가 별표를 딱 치는 거야. 이렇게 치고 잠깐 끊어서 좀 볼게. 뭘 끊어서 볼 거냐면 y는 마이너스, 왜 또 너는 4야? 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2 뽑아내면. 그지? 음수야. 왜 2를 뺐어요? 그러니까 얘만 보라고. 이건 그릴 수 있잖아. 내 말 맞니? 아, 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3차 함수가 0, 그다음 여기 0, 2분의 알파, 얘들아 2분의 알파는 음수다잉. 알파 음수다잉. 이렇게. 그럼 주어진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었겠죠.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면. 근데 너는 그 녀석을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형식이야. 그러니까 파란 녀석의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파란 녀석은 어딘가 여기다가 x축 이렇게 두고 요거 1만큼 평행이동한 듯이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결국에 이 녀석의 극소만 올라가면 되죠. 어디서? 봐봐. 알파부터 0. 요거.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풀이 아, 잡았다, 요 녀석. 뭘 잡았냐면 f를 미분한 너를 주함수로 보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네가 0이 되는 극값 찾아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계산이 더러워요.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한 호흡 좀 끊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3차 함수에 선생님이 비율 관계를 알려준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쪽 잠깐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참고 삼아 필기를 하고 갑시다. 여기 봐. 이쪽이면 좀 공간이 되죠? 봐봐. 참고. 얘들아. 조금 어렵고 지루하고 답답한데 문제 자체가 그죠? 참고 들어봐. 이거야. 참고. 뭐냐면 선생님이 3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점대칭이야. 두 번째. 사분법으로 그려. 그러면서 이제 비율 관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은 얘기 안 할게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밀어놨던 게 있어.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3차 함수가 등장이 되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등분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4등분.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언제나 이 안에서 그려버리려고 하면 된다. x축, y축 무시하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요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얘들의 길이는 다 똑같아. 아니 그럼 대칭의 중심은 어떻게 찾니? 대칭의 중심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냐면 2차 함수가 나와. 그죠?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너의 대칭의 중심이야를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외우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의 중심부터 또 다른 교점까지의 비율이 항상 1대2다. 어쨌든 너희들의 길이는 다 똑같다라는 건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았지. 근데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극값을 표현하는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1대 루트 3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가끔씩 헷갈려요. 뭐 루트인지 루트 3인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봐봐. 1대 루트 3이야. 근데 저런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외우거나 또 증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 y가 있는데 뭐 x 세제곱 하고 뭐 할까요? 뭐 마이너스 3x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은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아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은 확실해요. 야, 이 그림 이거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1이란 얘기요. 그럼 얘는 여기 루트 3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왜? 묶어봐. 그죠? 1대 루트 3. 그래서 수식을 외워서 가는 게 나아. 문자화 해가지고 증명할 시간도 없거든. 그리고 외울 때 약간 헷갈려. 왜냐면 4차 함수는 루트 2의 비율을 가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좀 외울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3차 함수는 여기 봐봐요. 극값으로부터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 위치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라는 비율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분법 위에서 여기 위치에 여기 요 축으로 만들어지는 이거 뭐야?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교점이 항상 이렇다고. 내 말 이해되니?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음수야 이렇게 됐어도 저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볼까요? 왜? 야 봐봐. 이 녀석의 위치를 알 거란 얘기지 지금. 여기서 사분법 생각을 하면 네가 1일 때 루트 3이라는 거야. 다시 1일 때 루트 3인 거라고. 맞아? 혹시나 여기서 보면 얘 뭐야? 1일 때 루트 3. 그러니까 이 녀석만의 길이는 너의 길이의 루트 3분의 1이라고요.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요만큼만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만큼만의 길이를 다시 써보면 얘는 2분의 알파를 루트 3분의 1만큼 하고 절대값 씌운 거야. 이거 알파, 이거 음수니까 좀 헷갈리니까. 요 길이라고 이게. 맞죠? 야, 그러면 가보자. 얘 위치를 미분해서 가는 거는 집에서 해봐. 진짜 짜증나. 해설지에 써놨어, 선생님이. 근데 해설지에는 써놨는데, 아, 요거 하다 애들이 말리더라고. 아, 이거 비율 관계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극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너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가야 돼? 요만큼 가야 되는 거야, 요만큼. 근데 이게 자체가 음수잖아. 그래, 음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의 위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잘 봐. F 프라임에서 2분의 알파에서 플러스 2 루트 3분의 알파, 요거 이해 잘 하시고, 어차피 음수야, 이거.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부호 바뀌, 여기서 분명히 헷갈려. 양, 부호 조심하라고. 그 녀석이 바로 너의 극값이야. 맞아? 맞아? 그 녀석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녀석을 대입한, 그러니까 F 입장에서 얘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죠. F 미분된 너의 함수에서 이 녀석이 X축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설명했냐면 오히려 계산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뭐 하면 돼?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 되게 되는 방정식이 똑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근해 공식 쓰면 돼요. 알았어? 근해 공식 쓰면 해결이 돼. 어쨌든 이렇다. 여기까지. 그래서 F'에 너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F 얘기가 아니라 F 프라임 얘기다니, 지금. 그럼 이제 어디다 쓸까? 이쪽에다 써봅시다. 자, 정리. 어떻게 돼? 여기다 넣어보라고. 마이너스 2배, 요 그대로 넣어. 2분의 알파. 그죠? 2분의 알파 플러스 2 루트 3분의 알파. 그냥 요 자리에 넣은 거야.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넣을 거야? 그럼 알파만 빠질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플러스 2 루트 3분의 알파야.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이 녀석을 여기다 넣을 건데 선생님 그럼 얘가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2 루트 3분의 알파고 있지만 이게 플러스 이렇게 잡아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아니 F 프라임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근데 여기 봐요. 합차 공식이지. 잘 봐. 마이너스 2배 합차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수식. 그러면 너의 제곱하니까 12 알파 제곱 빼기 4분의 알파 제곱. 그럼 여기 2루트 3 알파 플러스 1 우선 정리 더 한다. 잘 따라야 돼.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2분의 3이죠. 그럼 12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12분의 4죠. 3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그죠? 3분의 알파에 여기 제곱 다 지워지고 곱하기 2루트 3 하니까 잠시만 곱하기 2 루트 3분의 알파인가요 이게? 맞아? 다시 마이너스 2에 12분의 알파 제곱 그죠? 마이너스 4분의 알파 제곱 띠로링 잠시만 2분의 알파 2루트 잠시만요 2분의 알파 그대로 넣고 여기 맞고 여기 잘못 썼다 여기 잘못 썼다 여기 잘못 썼어 선생님이 부호 맞추면서 봐봐 여기 보면 2x에다가 알파 뺀 거죠 근데 내가 2 곱하면서 알파를 지우고 여기 2를 해결 안 했네 다시 여기에 2배를 해가지고 알파를 뺄 거잖아 그럼 여기 2배 하면 알파 플러스 루트 3분의 알파에서 알파가 빠지는데 내가 2를 그대로 넣네요. 그럼 여기 자리가 뭐냐면 바보야. 루트 3분의 알파 그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지워. 여기 다시 갑시다. 이 자리가 루트 3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앞쪽은 변화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곱하기 루트 3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므로 알파 세제곱은요. 크거나 같다. 부호 봐봐.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 음수니까 부동호의 방향 유지하면서. 아, 그러면 이 알파의 최소값은 여기에 또 세 거듭제곱근 잡아주면 되는데 봐봐. m의 값이 뭐예요? 결국 이 자리인 거야. 그래 m의 세제곱은 뭐예요? 이거라고 그냥 너의 최소값은. 내가 6제곱 구하자 그랬죠? 그럼 여기서 6제곱 하면 되니까 9, 3, 27이면 되나요? 이렇게. 답 끝. 요거야. 마지막은 결국엔 부등식. 끝까지 부등식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맞아. 왜? 최소값 물어봤잖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너의 최소값, 너의 극소값. 그러니까 F' 3차 함수의 극소값이었던 거야. 맞아? 자, 문제 정리해 봅시다. 다시 가자. 첫 번째, 여기까지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상하면 안 돼. 그냥 접했어. 완전 제곱이야, 완전 제곱이야.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자고? 얘가 사실은 다조건이 이 문제를 킬러로 만든 거라고. 다조건. 알파부터 0 사이에서 얘가 1대1이다? 그 말을 뭘로 바꿔야 돼? 야, 이거 무조건 증가해야 되네.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부등식 오케이 이렇게 되죠.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관심의 대상이 F가 아니라 F'이라는 3차 함수인 거야, 그냥. 얘는 이제 도함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원함수처럼 봐야 돼. 이 3차 함수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야, 2번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거 찾아서 대입하면 똑같아. 근데 그 수식이 복잡하고 이런 걸 줄이고 싶으면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위치가 수치적으로 명확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난 여전히 이게 헷갈려 하는 친구 이렇게 풀어. 알았어? 집에서 이건 해보시고 이 마무리 정리할 때도 누가 수식 정리를 잘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야, 나도 봐봐. 이 문제를 내가 만들고 지금 몇 번째 풀고 있는데 이거 봐.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숫자 정리하고 정리. 근데 막판에 결국에 문제를 단순화시켜 놨구나. 이거 제곱 내가 얘기했잖아. 음수 만들기 싫었던 거야. 그럼 제곱하면 된다. 끝. 27. 답은 여기까지. 자, 최근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려운 편이고 굉장히 호흡도 길고 그죠? 복잡한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가 위기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좋았던 문제인데 난이도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주면 22번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라고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8-2번 해결했고요. 8-3번은 저번 시간 했다. 8-4번으로 갑시다. 8-4번. 오늘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호흡도 길 거고. 8-4번 가봅시다. 8-4번. 자, 8-4번은 옆에다 메모하세요. 예시문항 변형 이렇게 써. 예시문항이 뭐예요? 평가원이 올해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해서 작년에 공고했던 문제예요. 공지했던. 그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해 봤어. 당시에 예시문항은 3차 함수를 줬고 이걸 변형한 건 4차 함수야.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변형하고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차 함수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엔 경우의 수 입장까지 넘어가면서 문제 호흡을 막 잡아 끈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장될 15번이나 22번이나 21번이나 14번 같은 상위권을 결정하는 공통문항 네 문제는 기존의 기출보다 호흡을 길게 잡겠다. 그게 있어. 왜 호흡이 길어진 거냐? 4차 함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1학년 수준의 경우의 수 순서상을 제대로 세느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뭐 개수의 부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너희들의 실수를 끌어낼 거다가 첫 번째 목표야, 사실은. 두 번째, 시간을 완전히 잡아 끌어당기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야. 그러니까 그런 긴 호흡에 적응이 되냐 안 되냐가 난 상위권을 결정한다고 봐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변화된 긴 호흡에 내가 적응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8-4번을 풀 건데 조금 지루하다. 문제가 좀 지루해. 그러니까 조금 졸리고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예. 강의하는 나도 졸릴 것 같아서 카페인을 흡입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어머나. 네. 어떻게 백신은 아직 안 맞은 사람? 백신 아직 못 맞았군요. 그죠? 좀 안 좋았니? 몸 괜찮았니? 이게 사람마다 오늘도 지금 몇 명이 지금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한다고 못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좀 서운했어요. 안 아파서.
좀 아파지고 좀 엄살도 피우고 막 아내한테 나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 물백신인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몸에 효과가 막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약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약효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안 아프고 지나가면 다행인 거고 난 이렇게 생각해. 아프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다행인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인 거고. 사실 올해 여름이 되면 되게 안정이 될 줄 알았거든. 그냥 요쯤 되면 좀 괜찮아지고 안정되고 이제 천천히 수험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 줄이야. 지금 사실 선생님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선생님 촬영 도와주시는 그 직원들이 계속 있었잖아. 그쪽 팀에서 이제 확진자 동선이 겹쳐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지금 락다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알아서 촬영하고 있어 지금. 지금도 이거 촬영해서 보내줘야 돼. 이투스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뭔가 내 근처로 막 이렇게 진짜 코로나가 막 옥죄어 오는 이런 느낌들이 있고 확진자가 막 예전에는 확진자 그러면 뭐 저기 어디 있었잖아. 저기 어디 있었나 보지 이러는데 점점 이게 내 주변으로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게 무슨 영화에 보면 좀비가 점점 내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내 심리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뭐 아마 이 상황이 좋아지려면 이게 9평 때까지도 좋아질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 정도로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9평 때도 확진자 인원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9평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생기는 어떤 학원도 만약에 열었다 근데 갑자기 확진자가 생겨서 못해요. 집모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일 거다. 근데 그 혼란은 자 봐봐.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혼란은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위기가 되더라고요. 같은 기자를 쓰잖아. 어떤 사람한테 기회가 되나 이렇게 봤더니 되게 뭐라고 그러지? 무던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부안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 근데 예민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 심리가 막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그냥 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맞아. 하지만 나는 그냥 꾸준하게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결국엔 막판 120으로는 이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수능날까지 이게 안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이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8-4번.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합시다. 자, fx가 있고요. 4차 함수요. 그럼 막 그래프의 개형이 막 떠오를 거 아니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하는 100 이하의 두 자연수고 여기서 이제 막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밑으로 가볼게요. 절대값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5개이다가 첫 번째 법이. 근데 이건 결국엔 그래프에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녀석을 미분해서 그냥 개형만 그리면 돼. 별 얘기는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이 문제가 생소했던 건 두 번째예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근데 이게 구간이 달라. 다른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같다. 이건 물음표죠.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하기 전까지. 이제 가보자.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 자, 너 미분할게요. 너 미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잘 안 보인다. 4p x제곱 그래서 4p x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3p제곱 x 이렇게 되니까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p x 플러스 3p의 제곱 그럼 너는 x 좋아요. 좋아. x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다행이지. 그리고 얘가 설명하는 게 나 조건의 구간의 경계점이니까 오케이죠. 오케이. 맞아? 그럼 너는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냥 여기다 그려놓으면 도함수가 0, 그 다음에 이제 p를 봐야 되는데 p는 애초에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양수야. 그러니까 p, 그러면 2p, 3p 이 정도의 간격을 좀 두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너의 3차 함수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녀석의 도함수를 기반으로 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아주 심플하게 그려낼 수 있다. 감소, 증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더 떨어져. 그거야.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적분만 생각하더라도 이쪽 영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중점이면 넓이가 똑같을 건데 짧으면 이쪽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짧은 쪽이 좁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의 차가 함수값의 차니까 그냥 더 많이 떨어지겠다. 아까 중요하지 이건.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 극소? 선생님, 그럼 극값이 3개인데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이 녀석의 극값을 5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극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극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되면 이런 골짜기 봉우리 이런 게 이제 극값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봐봐.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걸 극대라고 부르죠. 근데 노골적으로, 자, 지금은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이것도 얘기했었죠. 자, 불연속일 때도 이 특정 작게 만들 수 있는 열린 구간에서 이 로컬한 부분에서 애초에 이걸 극대라고 또 불러. 그러니까 연속이나 미분과는 간에 애초에 무관이야. 그리고 높아지면 한마디. 얘는 극대가 있냐? 이건 극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함수값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는 극대라고 부를 수 없지만 또 얘는 극대라고 불러요. 맞지? 상수함수가 있어. 그럼 이 점은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진 않았고, 야, 꺾어져도 좋으니 극값을 만들어 절대값함수를 통해서 x축이나 극값의 위치를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x축이 여기를 지나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함수를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없었던 미분 불가능한 극값 2개가 생긴다고. 극값이 아니라 극값을 만드는 x값.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봐봐.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극값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극값을 만드는 x좌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서 또 높아지면 한마디. 극값을 만드는 x값이 아니라 그냥 극값을 물어봤으면 이 2개의 극값은 같은 거야. 근데 얘는 극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요 a, x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원래 거 3개, 새로 만든 거 2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여기서 부등식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내가 3p에서의 함수값이, 아우 숨차라, f에 3p에서의 함수값이 밑으로 깔렸으면 좋겠어. 그 얘기야. 내 말 맞니? 그래서 p에 관한 부등식이 덜렁덜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상 너무 당연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 봐봐요. 이건 0에서의 함수값이라? 여기 또 조사는 원래 했어야지. 올려야 되니까. 얘를 올려야 되잖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당연하니까. 봐, 영지번호가 Q죠. Q는 자연수지. 얘는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죠. 얘가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상 얘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만 써볼게요. F의 P라는 녀석은 애초에 0보다 큰 게 뭐야다? 자명하다 이거예요. F의 0이라는 녀석도 원래 자명한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려놓은 거고 얘만 비교할 거예요. 우선은 그 얘기라고. 됐죠? 네, 그런 이야기. 그러면 F의 3P는 좀 계산해야 되겠죠? 써보면 오늘따라 계산 안 보여. 4분의 81, 그죠? 4분의 81 P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냥 여기 책 보면서 갈게요. 3분의, 그럼 얼마가 되니? 3분의 4에다가 그냥 P에, 이게 4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에 P의 4제곱이네? 2분의 3에 P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니지. 자, 다시. 3분의 P니까 다시 갑시다. 3P, 그러니까 4분의 81P. 그러면 여기가 3P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9, 4, 36이구나.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36에 P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하나 더. 그럼 여기 3P니까 9, 27인가요? 2분의 27, 그죠? P의 4제곱. 2분의 27 P의 4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잡힌 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 얘기야. 개수만 좀 맞춰보면요. 4분의 81이고, 이게 4분의 얼마겠어? 이게 54 이렇게 되니까 135, 4분의 135, 그죠? 4분의 135, 그죠? 다시 81, 54, 135, 맞지? 그 다음에 36 곱하기 4 하면 64, 24, 144, 144를 빼야 되죠? 얼마예요, 그러면? 9인가요, 9?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너는 마이너스 4분의, 노란색,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에 P의 4제곱 플러스 Q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야. 지금 계산 잘 됐는지 확인. 그리고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는 이제 대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개수 세야 되는구나.
근데 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어디 있냐? 아까 좀 애매하다고 얘기했던 요 녀석이죠. 나 조건이야. 이제 애매하지 않지. 여기 봐. 색깔만 잡고 갈게요. 빨간색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닫힌 구간 0부터 P까지, 그럼 0부터 P까지 중에서 무엇? 절대값을 씌운, 근데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어, 양수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은 얘예요. FP가 바로 최대값이야. 첫 번째, 얘가 얘기하는 빨간 구간. 근데 두 번째, 이제 파란 구간으로 가보면 0부터 3, 그럼 0부터 어디까지? 3P까지 함수 절대값이, 잠깐만. 3P까지 함수의 절대값, 최대값은, 아니, 이 그림이라면 너가 그냥 맞는데? 그렇잖아요. 다시 봐봐. 여기까지 끊어서 최대값인 건 네가 당연해. 근데 여기까지 끊어서 넌 무조건 최대값이잖아. 근데 봐라. 아, 왜 저렇게 물어봤냐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면 저 그래프가 이 상수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얘들의 높낮이를 결정한 건 아니죠. 그럼 얘를 만약에 어디 갔어?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녀석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놈이 훅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아하. 두 번째는 여기다 씁시다. 나 조건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네. F의 P 어쨌든 구하셔야 돼요. F의 P가 F의 3P의 무엇?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이해됐지? 됐다? 아, 그럼 FP는 어쨌든 구하셔야 되네. 그래서 FP는 어쨌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써보면 4분의 1 P의 4제곱, 좀 귀찮지만 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분의 요 그대로 가니까 P의 4제곱이죠. 플러스 2분의 3에 그냥 P의 4제곱 플러스 Q가 크거나 같다. 이쪽은 아까 구했는데 F 요거잖아요. 근데 조심. 얘 음수다. 절대값 써야 되잖아. 부호 바꿔야죠, 이거. 그래서 오른쪽은 뭐라고 써야 돼? 4분의 9 P의 4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는지 잠깐만.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2분의 3 Q. 오케이.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좌측을 정리하면 이게 4분의 1이고 4분의 6이 될 테니까 4분의 7 빼기 3분의 4 그러면 12분의 1 얼마야? 21 빼기 16 하니까 12분의 5죠 이쪽이? 여기가 12분의 5일 거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Q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가 2Q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을 하면 크거나 같다. 여기는 그냥 12분의 5니까 4분의 9에서 12분의 5를 뭐 할 거다? 뺄 거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지? 4분의 9, 12분의 5. 그럼 4, 3, 12, 3, 9, 27 하니까 22.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12분의, 야, 맞는지 좀 이따 보고. 22, P의 4제곱일 거라고. 근데 2 주어지니까 11. 자,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어머나! 따라서 Q는 크거나 같다. 맞는지 봐봐. 11분의 P의 4제곱이다. 맞나요? 이렇게? 확인 좀 해볼게요. Q는 12분의 11 얼마? P의 오케이. 2번 끝. 그러면 봐봐.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면 된 거잖아. 를 만족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수색이 맞다. 근데 복잡한 개수색이는 아니다. 그럼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려면 자 문자 두 개가 다 모르는 값이라면 하나를 기준을 설정해 놓고 고정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추론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Q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요. Q는 얘보다 작아. 자, Q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빡 P에 대한 식을 넣으면 되겠네. 그거예요. 아, Q 잡아놓고요. 이 녀석이 12분의 11 P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이쪽은 4분의 9 P의 4제곱이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Q를 가운데 잡아놨으니까 Q의 개수는 P가 결정하니까 P가 결국엔 기준이다. P는 자연수다. 그럼 균합적 방식으로 가야 돼.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선생님 100까지 다 가야 되는 거 아닐 거야.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거야. 그건 확답할 수 없으니까 차례대로 뭐라고 써야 돼? 야, P의 값이 만약에 1이라는 자연수면 이 Q라는 것은 실제로 12분의 11보다 그건 이거는 뭐 쉽죠. 4분의 9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Q는 딱 떨어져. 얼마? 1하고 2밖에 없죠. 2까지밖에 안 되잖아. 두 개다. 그러면 이제 귀찮은 계산들이 들어가겠지만 2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12분의 11 곱하기 2의 4제곱 하니까 16일 거잖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Q. 그럼 작다. 그런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2의 4제곱이니까 여기가 36이라서 어쨌든 35까지 가겠구나. 그럼 여기만 근사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4를 약분하면 3, 4 이렇게 될 거니까 3분의 44. 그러면 10, 3, 4. 얼마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Q는 잘 보세요. 15부터라고. 35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뒤에서 앞에 빼서 하나 더 하면 되니까 21개야. 20개가 아니라. 21개죠. 따라서 21개. 얘는 뭐 2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리고 꼼꼼함. 여기 괜히 서둘렀다. 나는 시험 시간에 이런 부분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험장에 있을 때라도 서두르게 될 것 같은 게 다 푼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평가원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향은 이전 기출이면 그냥 이점 어디서 끝내.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굳이 이제 개수를 집어넣은 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의도예요. 그냥 시간 잡아먹게 할 거다. 그럼 내가 여기서 넉넉하게 시간이 확보가 됐냐 안 됐냐가 사실은 큰 전략이라고 봐. 내가 보기엔. 서두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P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12분의 11 벌써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81 이런 식으로 우선 써놓을게요. Q다. 이게 언제까지 끝나야 돼? 4분의 9에 여긴 3의 몇 제곱? 4제곱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근사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4, 3 여기 27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11 곱하기 27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도 계산해봐. 27 곱하기 11 하면 27, 27이죠? 그럼 297이고 297을 4로 나눠요. 4, 7에 28, 17, 4, 4 이런 데서 서두르지 말라고. 74점 뿅뿅뿅이구나. 그러면 이 녀석은 75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을 잘 하시라고 지금. 야, 오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오른쪽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선생님? 얘 봐봐. 얘 계산해야 되냐? 얘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어? 100이? 너 문제 잘 봐봐. 100까지야. 아,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근데 이건 해야 돼. P가 4일 때 혹시 속할 수 있는가 봐서 4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게 100을 넘어가잖아.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줘야 돼? 이게 2개, 21개. 그럼 이건 26개인가요? 26개. 47에서 얘는 49개. 끝났습니다. 사실 한 2블럭 정도로 끝났으니까 아주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기존에 물어보던 거랑 그럼 색다르게 물어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 엄밀하게 없어. 근데 이 문제가 색달라진 건 이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빌려오는 지금과 같은 순서상 형식으로 문제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뭐 4개를 세든 5개를 세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었죠? 집합 형식이나 명제 형식의 표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몇 개가 있을 것이다. 그 표현을 제대로 뭐 했어야 돼? 잘 읽어야 돼요. 독해.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잘 확보해 놓으라고. 이거 시간 확보 안 되면 이거 못 풀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넉넉하게 한 10분 정도 두고 쭉 한번 나열해 보는 연습들을 꼭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예시문항의 변형 문제고요. 여력이 좀 되면 예시문항 같은 건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 뒤지면 막 손해설하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될 정도니까 예시문항 찾아서 이 본 문제를 다시 원문이 뭐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프린트를 안 해드릴게요. 찾아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8-4번. 야, 두 문제 풀었는데 시간이 엄청 갔네. 그죠?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문제인 8-5번으로 좀 넘어갈 건데, 자, 봐봐.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8-5번은 봐봐요. 지금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요것만 지금 20분 걸릴 거야. 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쭉 한번 써볼게요. 그거를 쓰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시작을 할게. 알았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 좀 지워봅시다. 여기 빔을 빼고. 자, 이제 8-5번인데 8-5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아이디어. 데빌스 팁. 잠깐만, 여기까지 카메라가 들어오나?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예, 지금 촬영을 라운지 하고 있어서 이거 왔다 갔다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카메라에 들어왔어. 자, 갑시다. 데빌스 팁. 띠롱. 여기 데빌스 팁. 첫 번째 데빌스 팁은 이거예요. 이차함수요. 에이, 선생님 저 이차함수 아는데.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애한테 물어봐야겠지, 친구한테.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냥 아무거나 던져. 괜찮아. 왜냐면 인수분해 잘하는 오케이. 인수분해 잘하는 거. 또 혹시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식을 정리하고 인수분해가 필요하고. 근데 그래프 개형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 무조건 대칭성이야. 무조건 대칭성. 그래서 2차 함수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대칭축. 그래서 2차 함수는 선대칭, 3차 함수는 점대칭. 그 관점으로 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언제나 이 녀석이 대칭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칭에 기반해서 수식 정리를 해라.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면 좋다고 그랬죠, 선생님. A에 x-m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2차 함수에서 이 대칭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건데, 뭔데요, 그게? 자, 2차 함수가 있어. 자, 증명은 생략할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과 만나는 너의 위치를 알파라고 하고, 너의 위치를 베타라고 할게요. 됐어?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존재, 접선의 접점의 존재를 얘기하지. 이 접점은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한 개 이상 있다. 그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잡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접점이 여기 봐봐. 이 자리가 알파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베타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의 중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가자.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이 너의 중점이야. 아, 그럼 이거 언제 쓰면 되냐면 만약 2차 함수가 있어. 그렸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은 무조건 너의 산술평균이라고. 증명은 안 할게요. 2차식 놓고서 이렇게 평균값 정리가지고 증명하면 값이 나오는데 증명은 하지 않을게.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있어. 너처럼 그렸어. 그럼 너랑의 중점 위치에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x값은 이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하나이며 걔는 평균이죠. 이것도 대칭구조라고. 요거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무시하지 마세요. 알겠지? 이 정도까지. 알았어. 거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교과서적인 해석을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그럼 잠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기법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야.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여기에 k의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을 지금처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녀석의 위치가 뭐라고요? 얘랑의 무슨 점? 중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k야. 그걸 어떻게 수식하면 되냐면 그럼 저 주어진 함수의 k에서의 미분계수는 주어진 함수의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의 무엇?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요. 그 분모는 이겠고. 맞아?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그냥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쓴 거야. 그럼 이따 문제 볼 때 보일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면 되냐? 절대값 함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안 만나거나 만나면 접하거나 끊고 지나가면 미분 불가능할 거고 뭐 이 정도 이야기 이제 안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함수 fx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해결할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k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녀석은 그 자리에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죠? 야,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 역방향은 조심해야 돼요. 미분에서 0이 됐다고 해서 극값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미분 가능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어. 그가 극값이었어. 그럼 미분계수 0인 거라고. 선생님 이런 거는요. 얘도 근데 사실상 미분 불가능할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미분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극값을 가지면 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조차도 내용 자체는 심플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보이지 않아서 못 푸는 거지. 그죠? 요거를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끝났습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고 이제 요걸 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너무 자질구레하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 안에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걸로. 됐죠? 요 정도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8-5번에 바로 연결해서 푸는 걸로 합시다. 자, 수고 많았고요.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는데 10분만 쉬었다가 질문 있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시고요. 10분만